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3484님 문자 좀 소개. 어디 아프세요 이구 형님? 왜 붕대를 이마 목에 두고 나오셨어요? 예.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아니에요. 이게 붕대가 아니고 머리띠 노력이라고. 노력. 네. 청취율 1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네. 의지의 표시. 목에 네. 두른 거는 목도리예요. 근데 진짜 날이 쳐가지고. 화면에 보이기로는 환자 같아 보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네, 유튜브 게시판으로 네. 배종찬 소장 조금 전에 JTBC 나오던데 예? 금방 왔네요. 그랬어요? 네, 순간 이동을 했죠. 예, 순간 이동이요? 바로 옆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정장을 하고 왔구나. 엎어지면 호도할 때죠. 네. TV 나가면 출연료 좀 더 줘요 여기보다? 허리케인이 더 중요하죠.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네, 놓치지 않을 거야. 자 우리 네. 뚱블리 기자도 저기 유튜브에 예? 네. 오늘 뚱블리 불리하대. 예? 더 그러니까요. 많이 나왔다고. 예. 목소리 나옵니까? 역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라 스튜디오 상황을 네.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네. 네. 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기만 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번 주 후반 화제 중심에 서 있는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입니다. 네, 어제 8시간 반 조사받았다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비공개 소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녀 비리 또 자녀 입시 비리입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지난번 이 조국 전 장관 자택 수색을 했었던 그 팀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네. 또 사실 상당히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법한데 호칭도 뭐 주목을 받았는데 과연 전 장관으로 호칭하느냐 아니면 민정수석으로 호칭을 네. 하느냐인데 교수로 호칭했다라고 알려지긴 합니다. 물론 그래요? 또 정확한 사안들은 이게 뭐 외부로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변호인단이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은 검사의 조사에 끝내 이제 이 침묵을 했습니다. 예. 진술 묵비권, 진술 거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정상근 기자? 이 조국 전 장관이 조사 이후에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조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을 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또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본인은 검찰의 기소가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기소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검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뭐 법정 다툼에 집중하겠다. 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근데 이 와중에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검찰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청와대에 올렸다. 뭐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일단은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를 하고 그리고 또 검찰이 이 중요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이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검찰에서는 이 수사에 대한 이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부의 수사 상황을 일일이 보고를 하면은 이 결국 이제 외압이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정권과 관련된 인사를 수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검찰의 논리입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규정이 사실 없었을 때도 이 법무부의 외압 의혹은 뭐 꾸준히 제기가 된 바 있었는데 뭐 과거 이제 세월호 수사 때가 대표적이고요. 또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이 법무부의 외압 의혹은 있었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검찰 반발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이 이 권력 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반발하더라도 국민 여론은 검찰 개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각 수사 단계별 상황 보고를 의무화한다. 검찰이 또 전국 검찰청에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논의해 볼 만한 사안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검사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이게 이제 이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검찰과 논의하지 않고 패싱했다. 이런 또 지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이 비등하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의견이고 또 하나는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 아직 논의 중, 검토 중이라는 그런 조금 수위가 낮은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쓰는 교통방송이 이 정경심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 이렇게 궤변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네. 이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김어준 씨가 이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뭐 허위 공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이것은 김어준 씨의 주장이 아니고 나왔던 이제 패널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제 팩트 체크라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일일이 실었어요. 근데 이 팩트 체크의 내용이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이제 법정에 가서 이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주장과 이 맞부딪혀서 그 결과가 이제 법정을 통해서 가려질 텐데 아직 뭐 그 중에 일방 당사자인 그 검찰의 주장을 이제 팩트 체크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 좀 실었던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예. 네,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 얼핏 본 것 같은데 8하나 6하나님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님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만나고 7시에 어디 나가요? 7시에 KBS에 네. 아, 알고 계시죠? 또 만나니 반가워요. 뉴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상근 기자, 뚱블리 기자 출연하는 데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는 분 아니에요? 혹시 전화번호 끝자리 8하나 6하나 어디? 엄마? 이야, 뚱블리 기자 많이 늘었네. 예, 유머까지. 네, 아닙니다. 네. 일시월장이네요. 정말. 네. 배수장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190님도 정상근 기자님은 일주일에 라디오에 매일 나오시나요? 도대체 몇 탕 뛰세요? 아. 예, 잭디프로, 잭디프로는 뭐예요? 아, 네. 그 S본부에 이제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정치쇼라는. 네. 잭디프로? 그 EJ PD가 진행을 해가지고. 네. 지훈 누님 프로? 아, 네. 이브닝 TBS. 네. 아, 이브닝 쇼. 네, 이브닝 쇼. 김지훈의 아, 이브닝 저녁에. 쇼. 아, TBS. 여기 김지훈, TBS에 네, 박사, 네. 190님 프로 또 뭐가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요. 190님 뭐 있어요? 야. 또 나오는데 또 어디 한 군데 또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데? 또 어디예요? 또 어디요? 어디 없냐 이거예요? 본인이 알겠지. 네.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 저기 MBC도 나오잖아요. 네, 라디오만. 주말에. 네. 거의 뭐 네. 라디오만 하고 있고 네. TV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관심을 뚱블리 아니 기자한테 근데 배수장님도 TV마다 나오는데. 집에는 언제 들어가요? 아, 집에요? 네. 아, 집에 이번 주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뚱블리 관련된 이제 문자는 많이 오는데 이 배 소장 뚱커벨 관련 문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 김경래 PD가 아마 계속 지우고 있을 거예요. 댓글 조작. 자, 무게 있게 에밀레 종소리 울렸습니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죽음의 마을이 된 정점마을 소식을 네. 들고 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전북 익산이죠. 네네. 조그만 동네인데 90명 주민 중에 뭐 22명이 암 발병 걸려서 17명이 지금까지 뭐 사망을 했고 아니 이 작은 동네에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네. 원인 밝혀진 게 지금까지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그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쯤에 이 비료 공장 하나가 들어왔는데 비료 공장. 네, 그 공장이 들어온 이후에 이상하게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비료 공장도 보니까 화학 비료가 아니고 네네. 뭐 무슨 비료 공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기물질을 유기물질 생산하는 이제 그 비료 공장인데,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환경부나 익산시에서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네. 이 주민들이 이제 10년 넘게 계속해서 좀 고통을 받아왔던 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 최근에 환경부가 다시 한번 조사에 나섰고 그리고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이 공장에서 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될 이 담뱃잎 찌꺼기 이거를 연초박 연초박. 네.
연초박이라고 하는데요. 연초박을 왜 2번씩 얘기하세요? 연초박을 무겁게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연초박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잎 찌꺼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300도의 고온으로 건조를 했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담배를 어마어마한 양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에는 이제 발암 물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발암 물질들이 담배 발암 물질인 거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발암 물질들이 이 지역 이제 농가들로 쭉 거주지로 쭉 퍼져 나갔고 실제로 그 거주지에서 토양을 조사해 보니까 그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연초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요. 그 결과를 쭉 보니까 이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갑상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암 종류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2배에서 무려 25배까지 높은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제 고향에서 담배 농사를 했어요. 부업으로 그게 그 고가의 작물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담배가 파란 그 담배 잎사귀 말리거든요. 건조장에 가서 얼마나 독한데요, 그게. 독하죠. 근데 그동안 왜 이 장전마을에서 있었던 이 미스테리한 거 원인을 배 소장님 왜 밝혀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원인 규명이 쉽사리 안 되는 이유도 좀 있을 테고 또 그리고 이게 최근에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건 도저히 이제는 이 국민청원을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환경 문제 또 암으로 발병되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산업 기반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다. 이 B의 원인은 A다라고 연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1년부터 생겼었는데 익산시가 사실은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한 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 네. 그건 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기가 또 쉽지 않았던 원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 정말 생명이 이 생명을 앗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초박이라는 것이 그런 만큼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역학조사나 실태조사도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뱃잎 찌꺼기를 워낙은 퇴비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쪄가지고서 비료 만드는데 네, 쓰다가 다른 이렇게 비료로. 된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화학적으로 가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연초박 그 자체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 깨 찌꺼기 이런 것도 우리가 퇴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화학적으로 재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발암 물질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게 비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초박 성분이 함유된 비료가 비단 정전마을에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 부분은 빨리 지금 이 실태 파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연초박이 담뱃잎 찌꺼기가 전국 곳곳에 뭐 퍼져 있다면서요? 네, 뭐 KTNG 쪽에서 뭐 이 납품을 그 익산의 그 공장에만 한 게 아니라 예. 뭐 전국 곳곳에 이런 관련된 비료 공장들이 있고 아 담배 만들다 이제 찌꺼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KTNG 쪽에서는 뭐 다 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팔아버렸던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실태 조사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연초박을 비료 성분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니 저는 이 담뱃잎 자체를 뭐에 퇴비로 써도 된다라는 거 그거 자체도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아까 배 소장님 얘기했던 다른 식물의 찌꺼기를 퇴비장에다 갖다 놓고 썩혀가지고 이제 거름으로 쓰는 게 시골에서 쓰는 영농법인데 네. 담뱃잎을 그거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주요 뉴스 가기 전에 은하철도 951님께서 야 배종찬 소장 응원 문자를 보냈어요. 노래는 김종찬, 시사는 배종탄. 언제 이름 바꾸셨어요? 탄으로? 종탄? 제가 한 때는 배총찬이었죠. 아, 인간시장. 인간시장. 네. 네. 노래는 역시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무게 있는 수 뭡니까? 네. 전운이 감도는 홍콩. 예. 아니 홍콩은 관광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 그러면은 네. 관광, 금융, 뭐 별들이 소근되는 여기 한 불러보시죠. 낭만. 네 감기여서 여기 정말 영웅 본색의 고향이거든요. 예. 샤론파.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민주화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시진핑이
강경하게 대처하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의 기운 그러죠. 우리가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아유, 화면 보면 정말 살벌해요. 네. 네. 그저 총 막 겨누는 거 다들 보셨죠? 그거. 네. 네. 경찰봉 입고서. 예? 경찰복 입고 실제로 비무장 상태인 시민한테 예. 이 총을 복부에다가 겨냥해서 쏘기도 했고, 예. 네 길거리에 이제 시체도 있고. 그러고 홍콩 그 시민 간에도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그 갈등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위의 상징이 이제 검은색 옷이거든요. 예.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시민들이 이제 마구 폭행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이제 SNS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공포를 유발을 하는 건데 뭐 이른바 친중 테러라고도 하고요. 뭐 게다가 또 이제 홍콩에 있는 지금 뭐 1,600여 명의 뭐 우리나라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미국과 중국 등 이 유학생들이 지금 서둘러 귀국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누구도 네. 부인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련되는 홍콩 이 시위, 민주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응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훼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그래요? 대학교 네. 대자부에서 그것을 떼어내거나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험한 말을 뱉거나 이런 지금 한국의 그 중국 유학생들 뭐 중국 관련 인사들이 한 7만여 명 된다고 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전에 막 이 중국 국기를 오성홍기를 들고서 막 시위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주권 국가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뭘 한다? 왜 당신들이 홍콩 시위대를 응원하느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학생들 그리고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요새 이 각 우리나라 안에 대학가에서요, 뭐 고성이 오가고 뭐 그러니까요. 몸싸움을 주고받는 네. 일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 주말 저녁에 홍대 앞에서 네. 홍콩 시위 찬성 반대파 집회도 있긴 있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예. 그 홍콩 시민들이 우리한테 관심과 도움을 뭐 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이 홍콩 시민들이 이게 초기 시위 때부터 그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등 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제 뭐 홍콩 뭐 우산 시위라든지 뭐 지금 시위도 좀 그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조슈아 웡이라는 사람도 이 촛불 집회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6월 항쟁 등 이 한국인들이 걸어온 민주화의 길을 이 홍콩 시민들과 함께 좀 가주길 희망한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뚱커벨이 뭐 JTBC 갔다 여기 왔다 점심도 못 드셨나 봐. 배고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문자 온 게 뭐 없나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는 거예요. 김경래 네. PD가 밖에서 삭제를 하니까요. 어차피. 7282님께서는 연쪽박이라고 보내셨는데 오답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는데, 자, 배 수장님 오늘 뭐 점심 뭐 드셨어요? 들긴 들었어요? 못 먹었는데요. 김치 못 먹었는데 볶음밥. 이렇게 네. 김치 볶음밥 먹었다고. 현숙 씨 노래. 예. 네. 두 분 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